저는 이지수예요. 지금 42살이고 큰 기술 회사에서 마케팅 고위 디렉터로 일해요.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예요. 결혼한 지 18년 됐고 고등학생 딸 하나 있어요. 남편은 강재원이라고 유명한 건축가예요. 국제 프로젝트로 늘 바빠요. 우리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강재원은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봐요. 저녁 식사 때도 대화는 일정이나 돈 문제뿐이에요. 오늘 회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는 좋았어. 너는? 하면서도 눈은 TV에 가 있어요. 저는 웃으며 바빴어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워 죽겠어요. 딸아이는 방에 들어가 공부하고 집은 조용해요. 제가 집 안에서 그림자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타고 출근 준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같은 루틴. 강재원은 해외 출장으로 자주 없어요. 지난달에도 유럽에 일주일 다녀왔어요. 공항에서 데리러 가서 수고했어라고 했더니 그는 고마워하면서 짐만 들고 들어가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자요. 스킨십은 오래전부터 없어요. 저는 혼자 샤워하면서 거울을 봐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이 삶이 정말 내 거인가 싶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에요. 최근에 프로젝트 하나가 엉망이 됐어요.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자원했어요. 제가 해볼게요라고 말했어요. 동료들은 미쳤어? 그거 실패작이야 하면서 말렸지만 저는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팀을 모아서 밤늦게까지 자료 정리하고 전략 세웠어요. 피곤하지만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해요.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이 있어요. 한태호 씨는 우리 회사 전략개발 총괄 디렉터예요. 47살이고 일에 완벽주의자예요. 차갑고 실수 용납 안 해요. 회의에서 누가 실수하면 바로 지적해요. 이게 뭐야? 다시 해라고 말해요. 모두가 그를 두려워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서 마주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로 그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제 아이디어를 듣고 고개 끄덕이면서 좋아. 계속 진행해라고 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드디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어요. 회의실에 고위 임원들 다 모였어요. 저는 자료를 준비해서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이 프로젝트는 하면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프로젝터가 고장 났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려요. 당황했어요. 손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면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렸어요. 모두가 조용히 지켜봐요. 한태호 씨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이제 끝났어. 화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땀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한태호 씨가 일어나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너가 이 프로젝트를 제일 잘 알아. 내가 믿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평소의 차가운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봤어요. 눈빛이 따뜻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어요. 프로젝터를 고치고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어요. 모두 박수 쳤어요. 회의 끝나고 한태호 씨가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잘했어라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외로웠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고 창밖을 봐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지만 제 마음은 더 밝아요. 그 후로 회사에서 한태호 씨를 더 자주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오늘 커피 어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좋아요 하면서 따라가요. 카페에서 프로젝트 얘기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요. 집에서 뭐해? 라고 물어보니 그는 혼자 사니까 책 읽거나 산책해라고 해요. 저는 가족이 있지만 혼자처럼 느껴져요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는 고개 끄덕이면서 이해해라고 했어요. 그 대화가 편안해요. 강재원과는 달라요. 강재원은 집에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도 제 대답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한 번은 늦은 밤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하다가 한태호 씨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갔어? 하면서 웃어요. 저는 마무리해야 해서요. 라고 했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서 자료를 함께 봤어요. 손이 스치자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어때? 라고 제안해요. 저는 좋아요, 해볼게요 하면서 메모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면서 가슴이 설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 느낌이 싫지 않아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재원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어요. 늦었네라고 하면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강재원은 여전해요. 주말에 오늘 저녁 뭐 먹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거나 하면서 컴퓨터만 봐요. 저는 한숨 쉬고 부엌으로 가요. 딸아이가 엄마, 아빠랑 왜 안 놀아? 라고 물어요. 저는 아빠 바빠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아파요.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한태호 씨 생각이 나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가 떠올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한태호 씨와 미팅이 잦아졌어요. 한 미팅에서 너의 아이디어가 신선해라고 칭찬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과찬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의 미소가 따뜻해요. 점심시간에 함께 나가서 샌드위치 먹어요.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저는 요가해요. 스트레스 풀려고라고 해요. 그는 나도 산책 좋아해. 같이 갈까? 라고 제안해요. 저는 망설이다가 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어요. 그 산책이 시작이었어요. 퇴근 후 공원에서 만나요.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떨어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솔직히 피곤했지만 재미있었어라고 해요. 그는 제 손을 잡아요. 순간 멈칫했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봐요. 별이 반짝여요. 너랑 있으니 좋다라고 그는 속삭여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어요.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해요. 그 따뜻함이 그리워요. 강재원과 함께한 저녁은 차가워요. 강재원과 저녁을 먹는데 그는 요즘 회사 어때? 라고 물어요. 저는 좋아라고 짧게 대답해요. 속으로는 한태호 씨 생각뿐이에요. 밤에 잠 못 이루고 핸드폰을 봐요. 한태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오늘 산책 즐거웠어. 저는 나도라고 답해요. 가슴이 뛰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봐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적셔요. 이제 매일 한태호 씨를 기다려요.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지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려요. 외로움의 균열이 커져요. 한태호 씨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내가 믿어. 그 말이 제 가슴에 새겨져요. 아침에 출근하며 그를 생각해요. 오늘은 어떤 대화를 할까 기대돼요. 한태호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점심을 함께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어린 시절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 논밭에서 놀았지라고 해요. 그는 웃으며 나도 서울에서 자랐지만 외로웠어라고 대답해요. 그의 과거 이야기 들으며 공감해요. 강재원과는 이런 대화 한 적 없어요. 그는 일 이야기만 해요. 어느 날 오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한태호 씨가 퇴근 후에 영화 볼까? 라고 제안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집에 가야 해라고 했지만 그는 한 번만이라고 설득해요. 결국 극장에 갔어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예요. 어두운 극장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아요. 영화가 끝나고 비가 그친 거리를 걸어요. 즐거웠어라고 그는 말해요. 저는 나도라고 속삭여요. 집에 돌아와 강재원을 보니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그 설렘이 사라지지 않아요. 강재원은 출장 준비로 바빠요. 이번 주에 일본 가라고 해요. 저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유로워요. 그가 없는 동안 한태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함께 저녁 먹어요. 너의 미소가 좋아라고 그는 말해요. 저는 얼굴이 붉어져요. 그날 밤 그의 입맞춤이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해요. 이게 시작인가 싶어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예요. 한태호 씨와 밤새 자료 확인해요. 피곤하지? 라고 물어봐요. 저는 괜찮아라고 해요. 그의 어깨에 기대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눈을 감아요. 강재원이 돌아올 텐데 제 마음은 이미 멀어졌어요. 외로움의 첫 균열이 이렇게 커졌어요. 한태호 씨의 믿음이 제 삶을 바꿔놨어요. 며칠 후 강재원이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데리러 가요. 선물 샀어라고 하면서 가방을 주지만 제 마음은 공허해요. 집에서 저녁 먹으며 회사 일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바빴어라고 대답해요. 속으로는 한태호 씨의 메시지를 기다려요. 밤에 핸드폰이 진동해요. 보고 싶어. 저는 나도라고 답해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셔요. 바람이 제 뺨을 스쳐요. 회사에서 한태호 씨를 만나면 눈빛으로 대화해요. 오늘 점심? 이라고 속삭여요. 저는 고개 끄덕여요. 카페에서 너 없인 안 되라고 그는 말해요. 저는 손을 잡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해요. 프로젝트 성공 발표회예요. 모두 축하해요. 한태호 씨가 제게 와인잔을 건네요. 우리 덕분이야 라고 해요. 저는 웃어요. 집에 가는 길 별을 봐요. 제 삶에 빛이 들어왔어요. 강재원과 딸아이와 함께 주말을 보내요. 공원에 가요. 딸아이가 엄마 행복해?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응이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한태호 씨 생각해요. 그의 전화가 와요. 주말 어때? 저는 가족과 함께라고 해요. 그는 이해해라고 말해요.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이제 제 마음의 균열은 점점 커져요. 외로움에서 시작된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한태호 씨의 따뜻함이 제게 새 삶을 주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를 떠올려요.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돼요. 강재원은 여전히 바빠요. 오늘 늦어라고 메시지 보내요. 저는 알았어라고 답해요. 속으로는 자유로워요. 한태호 씨와의 만남이 깊어져요.
퇴근 후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커피 한 잔이라고 하지만 대화가 길어져요. 그의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어요. 너를 사랑해라고 그는 말해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봐요. 제 눈이 빛나요. 강재원이 자는 옆에서 잠 못 이뤄요.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성공 파티에서 한태호 씨와 춤춰요. 음악 소리에 몸을 맡겨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아요. 영원히 함께라고 속삭여요. 저는 미소 지어요. 파티 끝나고 집으로 가요. 강재원이 축하해라고 해요. 저는 고마워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태호 씨와 함께해요. 이제 첫 균열이 시작됐어요. 외로움에서 피어난 이 감정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매일 한태호 씨를 만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타치가 그리워요. 강재원과의 삶은 이제 멀게 느껴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회사에서 성공 파티가 열렸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며 와인을 마시고 음악에 몸을 맡겼어요. 한태호 씨와 춤을 추던 그 순간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파티가 끝날 무렵 저는 술을 좀 과하게 마셨어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강재원이 기다리는 집이 그 차가운 침실이 싫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집으로 가는데 저는 테이블에 앉아 잔을 비우고 있었어요. 한태호 씨가 다가와서 집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차에 타니 머리가 어지러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치는데 제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차가 출발하고 한태호 씨는 조용히 운전해요.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와요.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네, 오랜만에 웃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너 덕분이야 라고 해요. 신호등에서 멈추자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의 눈이 제 눈을 마주쳐요. 그 눈빛에 끌려요. 한태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만져요. 부드러운 손길이 따뜻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져요. 입술이 거의 닿을 뻔한 순간 뒤에서 트럭이 빵빵 소리를 내요. 깜짝 놀라서 둘 다 몸을 떼요. 한태호 씨가 급히 핸들을 잡고 미안해, 실수였어라고 말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괜찮아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차 안이 어색해졌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잘 들어라고 인사하고 그는 사라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재원이 자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 손길을 떠올려요. 가슴이 아파요. 이게 뭐야 하면서도 그 순간이 잊히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한태호 씨를 피하려 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그를 찾아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서 있는데 그가 들어와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봐요. 저는 바빠요 라고 짧게 대답해요. 그는 고개 끄덕이면서 그 파티 일 미안해라고 다시 사과해요. 저는 잊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 주말에 강재원과 딸아이와 함께 쇼핑 갔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는데 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딸아이가 엄마, 이 옷 어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웃으며 예뻐라고 해요. 하지만 한태호 씨의 메시지가 기다려져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하다가 창밖을 봐요. 비가 오네요. 외로움이 다시 밀려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가니 한태호 씨가 제 책상으로 와요.
이번에 제주 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라고 제안해요. 대형 파트너 미팅이라고 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건 위험해라고 생각했어요. 강재원에게 말하면 그는 가봐 1인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흔들려요. 네,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좋아, 준비해라고 해요. 그날 밤 강재원에게 제주 출장 가라고 말했어요. 그는 TV 보며 언제? 라고 물어봐요. 이번 주라고 하니 조심히 다녀와라고 해요. 저는 짐을 챙기면서 가슴이 설레어요. 이게 정말 일 때문인가 하면서도 기대돼요. 제주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렌터카 타고 호텔로 가요. 한태호 씨가 운전하며 제주는 처음이야 라고 물어봐요. 저는 오랜만이에요. 신혼여행 왔었어요 라고 해요. 그는 웃으며 좋은 추억이네 라고 해요. 미팅 장소에 도착해서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요. 제 아이디어가 잘 통해서 계약이 성사됐어요. 미팅 끝나고 한태호 씨가 잘했어라고 어깨를 두드려요. 저는 기뻐요. 저녁에 바닷가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요. 해산물 요리를 시키고 소주를 마셔요. 오늘 고마워라고 그는 잔을 부딪혀요. 저는 팀워크조라고 해요. 대화가 깊어져요. 결혼 생활 어때? 라고 물어봐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냥 그래요. 바쁘다 보니라고 말해요. 그는 한숨 쉬며 나도 그래. 항상 완벽한 척 해야 해. 집에 가면 그냥 피곤한 남자일 뿐이야 라고 해요. 그의 눈에 슬픔이 보여요. 아내와는 대화가 없어. 몇 년째 그래라고 털어놓아요. 저는 공감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은 일만 해요. 나 혼자처럼 느껴져라고 말해요.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공유해요. 소주잔이 비워질수록 마음이 가까워져요. 바람이 불어와요. 우리 비슷한 애라고 그는 웃어요. 저는 고개 끄덕여요. 밤이 깊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천둥 소리가 울려요. 한태호 씨가 운전하기 위험한 애라고 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쉬어요라고 제안해요. 사실 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이 방 하나 남았어요라고 해요. 우리는 서로를 봐요. 그럼 그 방으로라고 한태호 씨가 말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아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창밖으로 폭풍이 몰아쳐요. 한태호 씨가 제 쪽으로 다가와요. 이게 옳은가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려요. 저는 나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아요. 따뜻해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열기예요.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싸요. 제 몸이 반응해요. 20년 만에 느껴보는 그 감각이요. 가슴이 터질 듯해요. 우리는 침대로 쓰러져요. 비바람 소리가 우리를 감싸요. 그의 키스가 목으로 내려가요. 제 손이 그의 셔츠를 벗겨요. 피부가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해요. 태호 씨라고 신음처럼 불러요. 그는 지수야라고 속삭여요. 몸이 뜨거워져요. 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제 안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요. 눈물이 나와요. 기쁨과 죄책감이 섞여요. 밤새 우리는 서로를 탐해요. 새벽에 비가 그치고 그의 품에 안겨요. 이게 꿈인가 하면서요. 제 몸이 떨려요. 오랜 억눌림이 풀린 기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니 한태호 씨가 커피를 타고 있어요. 어제라고 말하려 하니 그는 후의 아내라고 해요. 저는 미소 지어요. 나도라고 대답해요. 호텔을 나서서 공항으로 가요. 비행기 안에서
그의 손을 몰래 잡아요.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다음에 또라고 속삭여요. 집에 들어가니 강재원이 출장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좋았어라고 해요. 속으로는 한태호 씨 생각뿐이에요. 샤워하면서 제 몸을 봐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밤이 잊히지 않아요. 이제 문턱을 넘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그 후로 회사에서 한태호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미팅 중에 눈이 마주쳐요. 점심? 라고 메시지 보내요. 저는 네라고 답해요. 카페에서 제주 생각나라고 그는 웃어요. 저는 얼굴 붉히며 시시라고 해요. 강재원은 여전해요. 저녁에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일이라고 해요. 딸아이가 엄마, 요즘 밝아 보이네라고 해요. 저는 웃어요. 속으로는 비밀을 안고 있어요. 한태호 씨와의 만남이 잦아져요. 퇴근 후 공원에서 만나요. 보고 싶었어라고 그는 안아요.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대요. 키스해요. 바람이 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죄책감이 들지만 그 따뜻함이 더 커요. 한태호 씨가 이번 주말에 어딜 갈까라고 제안해요. 저는 강재원이 출장 가라고 해요. 우리는 근교 펜션으로 가요. 산책하며 손잡아요. 저녁에 불꽃놀이 해요. 그의 팔에 안겨요. 밤에 다시 그 밤처럼 제 몸이 익숙해져요. 사랑이라고 그는 말해요. 저는 나도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며 대화해요. 우리 미래는? 라고 물어봐요. 그는 생각해 보자라고 해요. 집에 돌아와 강재원을 보니 미안해요. 그런데 한태호 씨의 메시지가 와요. 안전하게 도착? 저는 응이라고 답해요. 회사 프로젝트가 또 시작됐어요. 한태호 씨와 팀이 돼요. 미팅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지지해요. 동료들이 둘이 잘 맞네라고 해요. 저는 웃어요. 퇴근 후 호텔로 가요. 오늘 피곤해? 라고 물어봐요. 저는 너랑 있으면 안 피곤해라고 해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아요. 그의 손이 제 피부를 스쳐요. 열기가 올라와요. 밤이 깊어져요. 제 안에서 그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행복해요. 새벽에 창밖을 봐요. 별이 빛나요. 이게 내 삶인가 싶어요. 강재원이 요즘 늦네라고 불평해요. 저는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해요. 그는 알았어라고 해요. 딸아이와 저녁 먹으며 엄마 사랑해라고 해요. 저는 안아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아파요. 한태호 씨와의 통화가 기다려져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너 생각했어? 라고 해요. 그는 웃어요. 이 감정이 점점 커져요. 제주에서의 그 밤이 모든 걸 바꿨어요. 이제 후회 없이 가고 있어요. 한태호 씨가 우리만의 시간을 더 만들자라고 해요. 저는 동의해요. 주말에 서울 근교 카페로 가요. 커피 마시며 책 읽어요. 그의 손이 제 무릎에 놓여요. 따뜻해요. 집에 가는 길에 키스해요. 차 안에서 조심해라고 해요. 저는 미소 지어요. 강재원이 집에 와서 오늘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친구 만났어 라고 거짓말해요. 처음으로 가슴이 찔려요. 그런데 한태호 씨의 사진을 봐요. 행복해요. 회사에서 한태호 씨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문이 닫히자 그는 제게 키스해요. 짧지만 강렬해요. 위험해라고 해요. 그는 알아라고 해요. 웃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잠 못 이뤄요. 강재원이 옆에서 코 골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한태호 씨와 채팅해요. 보고 싶어. 나도. 이 밤이 길어요. 제주 출장 후 한 달이 지났어요. 한태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져요. 매일 메시지 주고받아요. 아침 먹었어? 네. 너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소중해요. 강재원은 모르고 있어요. 출장 간다고 해요. 이번엔 중국이라고 해요. 저는 조심이라고 해요. 그가 없는 동안 한태호 씨와 데이트해요. 영화 보고 산책해요. 그의 집에 가요. 처음으로. 여기서 살자라고 장난해요. 저는 웃어요. 밤에 그의 침대에서 안겨요. 따뜻해요. 제 몸이 그의 몸에 맞춰져요. 아침에 일어나 브런치해요.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해요. 강재원이 돌아와요. 공항에서 데리러 가요. 피곤해 보이네라고 해요. 그는 일이 많았어 라고 해요. 집에서 저녁 먹어요. 딸아이가 가족 여행 갈까 라고 해요. 저는 좋아라고 해요. 그런데 한태호 씨 생각이 나요. 밤에 메시지 와요. 오늘 어땠어? 저는 바빴어 라고 해요. 죄책감이 들지만 그 감정이 더 강해요. 이제 이 문턱을 넘은 후 제 삶이 달라졌어요. 한태호 씨의 따뜻함이 제 외로움을 채워줘요. 강재원과의 일상이 무미건조해요. 매일 한태호 씨를 기다려요. 그의 미소, 그의 손길이 그리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제주에서의 그 폭풍 같은 밤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제주에서의 그 밤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호텔 방에서 눈을 뜨니 한태호 씨가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가 부드러웠어요. 어제 일 후회 안 해라고 말하니 저는 나도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요. 창밖으로 바다를 보며 오늘부터 다시 돌아가야 해. 이건 없었던 일로 해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라고 물었더니 그는 우리 둘 다 가족이 있잖아. 회사도 있어라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파 죽겠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그는 슬쩍 피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잘 지내라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들어가 강재원에게 출장 어땠어? 라고 물으니 좋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샤워하면서 제 몸을 내려다봐요. 그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눈물이 흘러요. 이게 끝인가 싶었어요. 회사에 출근하니 한태호 씨가 평소처럼 차갑게 앉아 있어요. 미팅에서 눈이 마주쳐도 고개 돌려요. 보고서 올려라고 딱딱하게 말해요. 저는 속으로 울어요. 그런데 강재원이 갑자기 변했어요. 점심시간에 전화가 와요. 오늘 몇 시에 들어와? 라고 물어봐요. 평소에 안 하던 거예요. 저는 늦을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는 알았어. 조심해라고 해요. 저녁에도 메시지 보내요. 어디야? 저는 당황해요. 왜 갑자기? 하면서도 한태호 씨 생각이 나요. 회사에서 최혜림 씨가 다가와요. 28살 마케팅 전문원이에요. 예쁘고 야심차 보이는 애예요. 언니, 요즘 한태호 디렉터님과 자주 일하시네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프로젝트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해요. 늦게까지 하시던데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해요. 저는 불편해져요. 이 애가 왜 싶었어요. 한태호 씨와의 만남이 점점 위험해졌어요. 회사에서 메시지 보내요. 오늘 밤에 사무실에서라고 해요. 저는 네라고 답해요. 모두가 퇴근한 밤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어요.
한태호 씨가 제 책상으로 와요. 참을 수 없어라고 속삭여요.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아요. 입술이 닿아요.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를 풀어요. 테이블 위에 기대요. 제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아요. 뜨거운 숨결이 느껴져요. 태호 씨라고 불러요. 그는 쉿하면서 제 입을 막아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이에요. 우리는 급히 몸을 숨겨요. 책상 아래로 들어가요. 심장이 터질 듯해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한태호 씨가 위험했어라고 웃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고쳐요. 집에 가자라고 해요. 그날 밤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가슴이 답답해요. 다음 날 한태호 씨 아내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로비에서 기다린다고 해요. 저는 불안해요.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40대 후반쯤 우아해 보이는 분이에요. 한태호 일 때문에 왔어요. 라고 해요. 저는 네,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녀가 요즘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이상해요. 회사 일인가 봐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바쁜 프로젝트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천국의 문 호텔 이름 남편 폰에서 봤어요. 지수 씨, 그 이름 아세요? 라고 해요. 제 손이 떨려요. 어떻게 알았지? 싶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그래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가요. 회사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달려가요. 구토가 나와요. 한태호 씨에게 메시지 보내요. 아내가 왔어. 그는 알았어. 조심해라고 해요. 그날 저녁 강재원이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평범해라고 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이상해요. 혜림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와요. 점심시간에 언니 같이 먹어요. 라고 해요. 카페에서 한태호 디렉터님 멋지시죠? 저는 좋아해요. 라고 해요. 저는 당황해요. 그럴 수 있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언니랑 친하시던데 비밀 있어요? 라고 웃으며 물어봐요. 저는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불안해요. 이 애가 날 감시하나 싶었어요. 한태호 씨와 미팅에서 혜림이 물어봐라고 말했어요. 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서 강재원이 요즘 통화 기록 봤어? 회사 번호 맞네라고 해요. 저는 일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그는 고개 끄덕이지만 미심쩍어 해요. 딸아이가 엄마, 아빠가 요즘 화나라고 해요. 저는 안 와요. 괜찮아라고 해요. 회사에서 한태호 씨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보고 싶어라고 속삭여요. 저는 나도라고 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스쳐요. 퇴근 후 공원에서 만나요. 벤치에 앉아서 안겨요. 위험해도 못 참아라고 해요. 저는 키스해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집에 가는 길에 옷이 젖어요. 강재원이 왜 늦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비 때문에라고 해요. 밤에 잠 못 이뤄요. 한태호 씨 꿈을 꿔요. 그의 몸이 느껴져요. 혜림 씨가 사무실에서 제 서랍을 만지는 걸 봤어요. 뭐해? 라고 물었더니 종이 찾았어요. 라고 해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한태호 씨에게 혜림이 이상해라고 말했어요. 그는 조심해라고 해요. 주말에 강재원이 오늘 데이트할까? 라고 제안해요. 오랜만이에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셔요. 요즘 너 이상해라고 해요. 저는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아요. 따뜻하지만 한태호 씨의 손이 그리워요. 집에 돌아와
딸아이와 놀아요. 엄마, 사랑해라고 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해요. 회사 파티에서 한태호 씨와 몰래 만나요. 화장실에서 키스해요. 사랑해라고 해요. 저는 나도라고 해요. 그런데 혜림 씨가 문 밖에서 서 있는 게 느껴져요. 급히 나와요. 그녀가 언니, 괜찮아요? 라고 해요. 저는 네라고 했어요. 그날 밤 한태호 씨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다시 만나요라고 해요. 불안해요. 강재원이 출장 가요. 조심히 다녀와라고 해요. 그가 없는 동안 한태호 씨와 호텔로 가요. 오늘만이라고 해요. 밤새 안겨요. 그의 가슴에 기대요. 아침에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지만 못해요. 2주 후 서울 중심부 호텔에서 한태호 씨와 만나요. 협상 미팅 후에요. 오늘은 계획적으로라고 해요. 로비에서 손잡아요. 방에 들어가 문 닫아요. 그의 입술이 제 목을 스쳐요. 제 손이 그의 벨트를 풀어요. 침대에 누워요. 지수야라고 불러요. 제 몸이 그의 몸에 녹아요. 뜨거운 밤이에요. 땀이 흘러요. 그의 움직임이 강렬해요. 제 안에서 폭발해요. 새벽에 안겨서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라고 해요. 아침에 눈 뜨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요. 모르는 번호예요. 사진 한 장이에요. 우리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손잡은 거예요. 3천만 원 준비해. 아니면 가족과 회사에 보내라고 해요. 제 손이 떨려요. 한태호 씨에게 보여요. 누구야? 라고 해요. 우리는 당황해요. 혜림 씨가 범인이었어요. 그녀를 불러요.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돈 필요해. 이직할 거야. 그리고 언니가 사라지면 태호 씨가 날 봐줄 거야 라고 해요. 그녀의 눈에 질투가 보여요. 태호 씨를 약화시키고 싶어. 나한테 기회 줘라고 해요. 우리는 돈을 반씩 내요. 입 다물어라고 해요. 그녀가 내라고 해요. 돈을 주고 나니 가슴이 비어요. 집에 가서 강재원에게 오늘 피곤해라고 해요. 그는 쉬어라고 해요. 며칠 후 제 차 조수석에 호텔 발레 티켓이 있어요. 헤븐스 게이트예요. 누가 싶었어요. 혜림 씨 짓인가 봐요. 저녁에 강재원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봐요. 티켓을 들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그는 차갑게 거짓말 마. 제주 출장 후부터 이상했어. 카드 내역 봤어라고 해요.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꺼내요. 사진들이에요. 나와 한태호 씨예요. 탐정 고용했어라고 해요. 저는 다리가 풀려요. 미안해라고 했어요. 그는 이혼하자. 딸은 나랑 살게. 재산은 최소로 줄게라고 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요. 저는 울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자유가 느껴져요. 알았어라고 해요. 그날 밤 소파에서 자요. 딸아이가 엄마 왜? 라고 물어봐요. 저는 안아요. 괜찮아라고 해요. 같은 시기 한태호 씨도 아내에게 들켰어요. 혜림 씨가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냈대요. 미안이라고 메시지 보내요. 우리는 공원에서 만나요. 나무숲이 떨어져요. 너랑 있는 시간이 유일한 진짜 삶이었어. 마스크 없이라고 해요. 저는 눈물 흘려요. 우리 그만하자라고 해요. 그는 고개 끄덕여요. 그래라고 해요. 포옹하고 헤어져요. 회사에 사표 내요. 사무실에 소문이 퍼졌어요. 혜림 씨가 약속 안 지켰어요. 동료들이 수군대요. 지수 씨, 그랬어? 저는 짐 챙겨요. 잘 지내세요. 라고 해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새 일자리 찾고 있어요.
이력서 쓰고 면접 봐요. 돈이 빠듯해요. 딸아이를 주말에 만나요. 엄마, 보고 싶었어라고 해요. 저는 안 와요. 강재원과 이혼 서류 정리했어요. 재산은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후회 안 해요. 그 외로움과 욕망이 날 무너뜨렸지만 처음으로 나 자신을 봤어요. 독립된 여자로 20년 결혼의 세장에서 벗어났어요. 아침에 커피 타고 창밖 봐요. 비가 와도 제 마음은 가벼워요. 새 직장 제안이 왔어요. 시작해볼까 하면서 웃어요. 한태호 씨 생각나지만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제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거울을 봐요. 제 눈이 밝아요.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